저는 지금 상크페테르부르크 풀코프 공항에 와 있습니다. 오늘로 러시아 일정을 마치고 조지아 트빌리시로 넘어가는데요. 그동안 러시아 지내면서 오기 전에는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. 뭐 치안도 그렇고, 그리고 뭐 입국, 그리고 환승 경유 이런 게 너무 걱정거리가 많았는데, 결과적으로는 저는 올 때는 중국 남방항공 이용해서 베이징에서 1시간 40분 경유를 했고요. 1시간 40분 경유에도 시간은 충분하다. 뭐 딱히 이렇게 까다롭게 구는 건 없는데, 근데 보조 배터리의 이제 용량이 제대로 표기가 안 돼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건다고 하네요. 트집을 잡는다고 해요. 그거 빼고는 공항 경유하는데 뭐 전혀 문제 없었고, 그리고 러시아 도착해서 여행을 하고 이제 어딜 이동하거나 교통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그건 너무 편했어요. 교통이 너무 좋으니까 숙소 위치만 역이나 버스역 근처로 잡아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어디에 머무른다고 해도 다 다닐 수 있을 정도로, 그 정도로 좋았고 그리고 마트 물가가 너무 저렴했어요. 마트 물가가, 그러니까 해먹는다는 기준 하에서는 한 두 끼, 세 끼는 한 10,000원 정도면은 충분히 해결 가능할 것 같아요. 그 쌀을 사고 뭐 고기를 사가지고 해먹는다고 해도 한 끼에 한 200루블 안 들죠. 200루블도 안 들고, 대용량으로 살 경우에는 확실히 저렴해집니다. 그래서 보통 한번 장을 보면은 한 1000루블 그 정도 사이에서 이제 구매를 해가지고 요리를 해먹거나 아니면 완제품을 사가지고 요리를 하는 거죠. 아니, 완제품을 사가지고 이제 취식을 하는 거죠. 그런 게 너무 좋았어요. 그리고 또 하나, 한국 관련 제품들, 그러니까 라면이나 담배가 한국 제품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너무 좋았어요. 라면을 먹는다고 해도 처음에는 그냥 뭐 도시락이나 장라면 이 정도나 먹고 말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, 막상 와서 보니까 신라면도 있고, 그러니까 농심 라면들도 많이 있고, 신라면, 순라면, 안성탕면 이런 게 다 수출용으로 다 있더라고요. 수출용인지 아니면 여기서 생산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게 다 있어가지고 라면 되게 많이 먹은 것 같아요. 거의 신라면으로 해가지고, 이쪽 마트, 큰 마트 가면 신라면은 다 거의 다 있거든요. 그래서 신라면 사다가 끓여 먹기도 하고, 아니면 이제 샤슬릭 고기 구운 거 해가지고 구워 먹거나 이렇게 했는데 좋았어요. 그리고 담배도 한국 에스테가 있어가지고 담배 다 떨어졌을 때 그냥 에스테 담배 사가지고 폈거든요. 그러면은 되게 좋았다. 그리고 여행지, 그리고 입장료도 한 500, 비싸야 700루블? 그 정도밖에 안 하니까 그것도 너무 좋았고요. 그리고 치안은 길을 늦은 시간에 걸어 다녀도 누구도 나한테 관심을 주지 않아요. 그냥 지나가면서 이제 저 새끼가 왜 여기 있지? 약간 이런 눈빛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쳐다보는, 그 정도만 이제 표현을 했지, 아니면 저한테는 뭐 다른 뭐 말을 건다거나 이런 게 아예 없었어요. 고프로를 들고 다닐 때 이제 술 취한 친구겠죠. 술 취한 친구가 이제 뭐 얘기를 이제 뭐 좀 이상하게 한 경우도 있긴 했었는데, 그런 걸 제외하고는 러시아 사람들이 나한테 먼저 얘기를 거는 적은 한 번도 없어요. 근데 이제 내가 말을 걸었을 때 그 사람들이 나한테 도움을, 이제 뭐 제가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뭐 답변을 해주거나 이런 거에서 되게 친절했어요. 약간 츤데레 같은 그런 타입. 사람들도 나쁘지 않았고 되게 나이스하고. 근데 그런 건 또 있어요. 담배를 이제 피고 있으면은 담배 구걸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. 와가지고 시가렛 막 이러면서 막 담배 달라고. 그런 거 빼고는 사람들은 다 좋았다. 그리고 러시아에서 좋은 게 뭐 있지? 당연히 뭐 여행지나 이제 볼거리가 너무 많다. 옛날 건축물들이나 이런 것도 엄청 많고 볼 게 많고 여행하기엔 참 좋은 나라다. 근데 문제는
이제 밖에서 밥을 먹거나 아니면 뭐 술을 먹는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좀 이제 금액대가 확 올라가죠. 클럽에서 제일 싼 맥주를 마셔도 한 5,000원 꼴? 5,000원 정도 나오고, 그리고 뭐 칵테일을 마신다 그러면 뭐 7,000원, 8,000원, 만원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, 근데 뭐 유흥을 즐긴다고 해도 뭐 클럽을 가서 뭐 한두 잔 마시는 건 뭐 상관없겠죠.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니까. 해봤자 뭐 2만원, 3만원 이렇게 나오겠죠. 근데 문제는 입장료를 그만큼 내고 들어가야 되니까. 입장료를 처음에 갔던 K-POP 파티 때는 올드스쿨 컨셉이어가지고 입장료 자체를 원래는 한 700루블 해서 한 1000루블 정도 하는데, 그거를 깎아가지고 옛날 금액으로 똑같이 300루블만 받고 들어갔거든요. 근데 실제로 뭐 코요테 어글리나 아니면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뭐 도스키라는 클럽도 갔다 왔는데, 거기에서는 입장료를 2,000루블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. 그러면 2,000루블이면 28,000원이잖아. 너무 비싸지. 거의 한국 수준이라고 해야 되나? 나 한국에서 클럽 안 가가지고 모르겠는데 너무 입장료가 비싸다. 근데 대신에 그 입장을 해가지고 술을 따로 구매를 안 하고 그냥 춤만 춰도 누가 뭐라고 하진 않는다. 그건 좋았어. 근데 입장 자체가 너무 높다. 좀 큰 여행자, 장기 여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큰 마음 먹고 가야 되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. 그리고 이거는 제가 러시아에서 느꼈던 제일 안 좋은 건데, 지금 어찌됐든 간에 한국이랑 러시아 국가 관계가 그렇게 좋진 않잖아요. 우리는 이제 우방인 미국 편에서 서 있고, 근데 러시아는 이제 또 미국이랑은 또 반대 입장에 서 있는 거니까, 척을 짓고 있는 상황이니까. 그래서 입국이랑 출국할 때 세관 아니죠. 입국이랑 출국할 때 이미그레이션에서 너무 잡혀 있었어요, 진짜. 처음 입국했을 때는 이제 한국 분들이 두 분이 더 계셨어요. 이제 모스크바로 입국을 했는데, 저까지 총 3명이, 한국 사람만 이제 총 3명이 그냥 의자에 앉아가지고 2시간 이렇게 막 대기하고, 나중에 와가지고 뭐 때문에 왔냐, 너 어디 가냐, 얼마나 있을 거냐, 뭐 그런 뭐 시시콜콜한 내용들을 확인하면서 이제 시간 끌고, 나중에 결국에 이제 보내주는데, 그때 너무 진이 빠지더라고요. 그냥 어떻게 좀 운이 좋으신 분들은 그냥 you are tourist? 뭐 이렇게 하고서 여행자냐고 물어보고 그냥 도장 찍어주고 보내준다고 하는데, 근데 안 그런 경우도 많다, 저처럼.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잡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. 잡혀서 뭐 딱히 하는 건 없어요.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기다리고, 그게 한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30분이 될 수도 있고 2시간이 될 수도 있고, 그건 몰라요. 그냥 그쪽 이민국 직원 그 사람 마음이고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. 기다리면 결국 도장은 찍어주긴 해요. 그리고 출국, 지금 좀 전 일이었는데, 솔직히 입국했잖아요. 입국했고, 제가 여기 어쨌든 간에 러시아에 입국을 했고, 그리고 정해진 이제 2달이라는 기간 내에, 무비자 기간 내에 제가 출국을 하는데, 딱히 문제될 게 없잖아요. 출국을 하니까 티켓 맞는지 확인하고, 여권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확인해가지고 그냥 보내주면 되는데, 그거를 뭐 여권을 뭐 현미경으로 막 보고 이게 진짜 여권인지 아닌지 뭐 봐야겠다, 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1시간을 잡아놓더라고. 너무 이런 게 좀 너무 짜증났어요. 너무 많이 짜증났고. 근데 또 이 나라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 편에 서가지고 러시아랑도 좀 척을지는 느낌, 그런 느낌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. 그리고 뭐 우리나라가 동남아 사람들 KETA 신청하고서 결국 왔는데 입국 불허가 나와가지고 다시 돌아가고, 그런 것보다는 이제 훨씬 낫긴 한데, 어찌됐든 간에 저는 이제 여기에 러시아에 입국을 했고 여행도 했고 다시 뭐 무사히 나갈 수 있으니까, 그런 거를 또 비교해보면은 괜찮긴 한데, 뭐 다행이긴 한데, 그래도 마지막 기억이 좀 안 좋게 남게 됐다.
여태까지 뭐 러시아 좀 재밌게 잘 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좀 많이 아쉬웠다. 어찌됐든 간에 저는 지금 바쿠를 경유해서 트빌리시로 넘어갈 예정입니다. 원래는 바쿠에서 한 달 정도 지내고 이제 트빌리시로 이동을 하려고 했는데, 근데 바쿠가 도착 비자를 받아도 한 달밖에 거주할 수 없잖아요. 한 달밖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. 근데 또 마음 정붙이고 살다가 또 더 있고 싶은데 못 있으면 또 짜증나니까. 그리고 또 바쿠 자체가 아제르바이잔 자체가 그렇게 여행할 곳이 많은 나라는 또 아니니까, 그런 이유로 그냥 아싸리 그냥 트빌리시로 바로 가기로 했어요. 근데 문제는 제가 지금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기준으로 트빌리시를 가는 비행편들이 다 12시? 오전 12시? 아니면 1시? 그 정도 사이에 이제 배치가 되어 있는데, 해봤자 탈만한 거는 조지아 항공이랑 아제르바이잔 항공밖에 없어요. 조지아 항공은 뭐 당연히 4시간 정도 걸려가지고 이제 직항으로 바로 넘어가는 거고, 그러면 이제 한 새벽 4시 정도 되겠죠? 4시, 5시. 그러면 또 이제 호텔 체크인까지 시간이 너무 붕 떠버리니까 그게 또 그렇더라고요. 그리고 금액 자체도 조금 더 비싸기도 하고요.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한 9시간 정도 총 9시간 정도 걸리는데, 아제르바이잔으로 간 다음에 환승을 해서 트빌리시에 도착하면 오전 9시 정도가 될 거예요. 그래서 그 편으로 이동을 할 거고, 도착해가지고 트래블로그 충전도 하고 뭐하고 숙소 예약하고 하면은 뭐 충분히 시간적으로는 여유가 있지 않을까. 오히려 그냥 조금 더 환승해가지고 좀 대기하면서 쉬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움직이게 됐습니다. 원래 루트였으면은 상태에서 이제 바로 탈린으로 이동을 하는 게 원래 맞을 텐데, 근데 뭐라고 해야 되지? 그런 뭐 탈린이나 이런 탈린, 리가, 빌뉴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폴란드 움직이면은 원래 제 계획상으로는 그쪽 나라들은 이제 얼마 머무르지 않을 예정이란 말이죠. 저는 이제 조지아랑 터키, 그리고 기회가 된다고 하면 모로코까지 좀 장기로 머무르다가 이제 다른 동유럽 국가들은 그냥 찍먹식으로만 해가지고 이동을 하려고 했는데, 지금 러시아에서 너무 춥게 지내고 그리고 좀 심적으로 좀 힘들다 보니까 좀 오래 거주할 수 있는 나라로 가고 싶었어요. 그게 뭐 1년 360일 동안 무비자인 조지아인 거고, 우선은 그렇다고 지금이 1월이거든요 1월 중순인데 뭐 지금 가면은 조지아에서 유명한 뭐 트레킹이나 이런 거는 못 할 거예요. 어차피 경치도 안 나올 거고 풍경도 안 나올 거고. 근데 그냥 뭐 바토미가 됐든 아니면 트빌리시가 됐든 뭐 카즈베기가 됐든 간에 좀 큰 도시에서 좀 몸 좀 풀고 그리고 운동 좀 하고 한국 음식도 요리 좀 해먹고 그러면서 좀 지내다가 터키로 이동하는 게 낫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. 일단은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짓자면 러시아는 좋습니다. 러시아는 좋은데, 러시아는 되도록 날 좋을 때 뭐 최소 봄, 여름, 가을 이때만 오시는 걸 추천드리고, 그리고 좀 러시아와의 관계가 좋을 때 입국하시는 게 그래도 덜 스트레스 받는 방법이지 않을까. 너무 스트레스거든요. 여기 진짜 쫄리고 나 이거 여기서 뭐 잘못되면 또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걱정되고. 네, 아무튼 그랬습니다. 이제 트빌리시 가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